안녕하세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한자도 공부하고 신문기사도 읽어보는 한자로 읽는 신문 코너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베이징 올림픽과 편파적 판정입니다. 2022년 2월 4일부터 중국의 수도 북경, 베이징에서 2022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베이징 올림픽이 갖는 특징과 쇼트트랙 경기에서 편파적인 판정으로 세계적인 물의를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의 당사자였던 황대현 선수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당당히 그 다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기사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 먼저 한자 용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황당한 편파 판정, 편파, 치우칠 편, 잠옷파. 여기에서 이 잠옷파자를 외울 때 잠옷파 이렇게 외우고 잠옷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해를 잘 못하는데요. 잠옷은 매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편파는 매우 치우치다 이런 뜻이겠죠.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이 그러니까 편파라는 뜻입니다. 한자를 하나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글자는 가죽 피자인데 가죽 피가 들어가는 글자는 대부분 파나 피로 발음이 됩니다. 지금 배운 것처럼 머리열이 들어가면 잠옷파, 매우파라는 뜻이고요. 물이 들어가면 물결파, 돌이 들어가면 깨트릴 파라는 글자입니다. 그럼 피로 읽히는 걸 한번 볼까요? 여기 아프다는 부수가 들어가면 피곤할 피, 오대의 부수가 들어가면 입을 피, 조금 걸을 축이 들어가면 저피인데 여기서 저라는 것은 이것저것 할 때 저죠. 그래서 피차일반 할 때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적반하장도 적반하장, 도둑적 돌이킬반, 멜하 몽둥이당, 도둑이 반대로 몽둥이를 매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낸다. 그러니까 잘못한 놈이 오히려 큰 소리 친다. 이럴 때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어이없는 행태, 단일행, 모습태. 행동과 행태는 어떻게 다를까요? 행태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행태라고 하죠. 행태를 성토하다. 성토, 소리성, 칠토. 그러니까 물리칠토죠. 소리내어 큰 소리로 주장하여 물리친다. 이런 뜻이죠. 여러 사람이 모여 국가나 사회에 끼친 잘못을 소리 높여 규탄함. 지구촌 화합의 장을 연다고 해놓고 반목과 불신의 장을 반목, 돌이킬반, 눈목. 서로 시기하고 미워함. 그러니까 반대로 보다. 이쁘게 안 보고 좋게 안 보고 반대로 보다 라는 뜻이 반목인데 반목과 가장 같이 쓰는 단어는 반목과 질시를 일삼는다 할 때 질시이죠. 질시는 미워할 질 볼시입니다. 서로 밉게 보다. 다음은 국수주의.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수주의라는 말 뜻을 몰라서 시험 문제 틀렸던 생각이 나는데 국수주의란 극단적 민족주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설명해 보면 나라국 순수할 수, 주인주 오르르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순수하다고 믿는 것, 이것이 국수주의죠. 자기 나라의 역사, 전통, 정치 문화만 뛰어난 것으로 믿고 다른 나라의 민족을 배척하거나 극단적인 태도의 경향을 국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유태인 학살 정책을 폈던 그 독일의 히틀러의 생각이 국수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풍자, 해학, 풍자할 풍, 찌를 자. 남의 결정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며 폭로하고 공격하다. 해학, 화할 해, 희롱할 학.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 여기서 희롱이라는 건 나쁜 뜻은 아니고 거의 농담하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 풍자와 해학이라는 단어가 같이 다녀서 이것을 구별을 잘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풍자는 다른 말로 하면 웃음을 이끌어내어 비웃다 이렇게 좀 나쁜 뜻으로 쓰이고요. 해학은 웃음을 불러일으키지만 나쁜 뜻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웃음을 불러일으켜서 빗대어 이야기하다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 납득, 드릴 납, 얻을 득. 다른 사람이 말이나 행동을 잘 알아서 긍정하고 이해하다. 실격패, 이를 실, 격식격, 패할 패. 운동 경기에서 정해진 규칙을 어겨서 지게 되는 일. 기사를 천천히 읽어보겠는데요. 한자를 잘 아는 사람도 한자를 자주 보지 않으면 빨리 못 읽거든요. 눈으로 읽으면서 같이 따라해 봅니다. 2022년 동계올림픽이 4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2008년 하계올림픽을 연 베이징은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세계 첫 도시가 되었다. 또 이번 대회는 100% 인공눈으로 스키 등 설상 종목을 치르는 역대 최초의 동계올림픽이기도 하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황당한 편파 판정 논란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쇼트트랙 남자 1000m 종목이다. 준결승에서 한국의 황대헌과 이준서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으로 탈락한 데 이어 결승에서도 1위로 들어온 헝가리 선수가 실격패를 당했다. 그래서 중국은 준중결승부터 결승까지 한 번도 1등하지 않고도 금,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중국의 텃세는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등 예전에도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었다. 하지만 이번엔 정도가 지나치다. 중국 네티즌들의 적반하장도 분노를 부추겼다. 중국 측 어이없는 행태를 성토하는 해시태그 운동은 벌써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그중 한국 네티즌들의 항의 문구는 재치와 풍자, 해악의 묘미를 잘 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공식 포스터를 합성한 눈뜨고 코베이징이 대표적이다. 뻔히 알고도 당한다는 의미의 눈뜨고 코베인다는 속담을 패러디한 것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시리에 빠졌을 사람은 4년간 피땀 흘려 흘려내온 황 선수 자신이다. 그는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나중에 얘기할게요 라는 말 한마디를 던지고 믹스드존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황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말이다. 장애물이 너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벽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말고 돌아서지 마라. 벽을 기어오르든 벽을 뚫고 가든 벽을 돌아가든 방법을 찾아라. 다른 사람 같으면 심판을 탓하고 중국을 탓할 시간에 그는 방법을 찾았고 이틀 뒤 1500m 경기에서 찾은 답을 보여줬다. 그는 뒤쪽에서 기회를 엿보다 결승정을 9바퀴 남기고 치고 나가 순식간에 선두로 올라섰다. 여기까지는 늘 하던 것이다. 이후 9바퀴를 계속 선두에서 도는 건 체력이 바닥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심판 10위를 초래할 접촉을 아예 피하기 위해 그 방법을 택한 것이다. 마지막 바퀴에서 그는 극한의 질주를 하는 듯 다리가 후들거리는 모습까지 보였다. 더 이상 체력이 아니라 분노의 힘으로 달리는 듯 했다. 새로운 벽이 나타나도 그 벽을 극복할 길이 반드시 생긴다는 사실을 23살의 젊은이가 보여줬다는 점이 정말 장하다. 이런 정신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당당히 금메달을 딴 황대헌 선수가 자랑스럽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홈페이지가 소개하고 있는 올림픽 정신의 가치는 탁월함, 우정, 존중이다. 하지만 베이징에서는 지금까지 올림픽 정신 중 어느 것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전 세계 젊은이들을 불러 지구촌 화합의 장을 연다고 해놓고 반목과 불신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한체육회와 한국선수단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을 제소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번 편파 판정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국수주의로 흐르거나 이를 구실 삼아 국내 반중 정서를 키우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이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좀 노골적인 중국의 텃세로 인한 쇼트트랙에서의 편파 판정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직접 당한 황대헌 선수가 그 벽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그 다음 대회에서 진정으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여준 그 스포츠 정신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